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리디피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리디피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우리나라가 빚이 많은 나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빚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꼭 이걸 설명해야 됩니까? 알잖아요. 네. 우리나라 빚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시장 상태를 보면 바로 알잖아요. 이걸 왜 굳이 내가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 보세요. 주머니 만져봐 양손에. 지갑에 만져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하시죠. 토스 되잖아요. 그럼 계좌 확인해 보세요. 이게 빚이 많은 이유입니다. 아니 이거 받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좀 명치를 때려가 죄송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대출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빚이 많은 이유가 설명이 되잖아. 그리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많이 보세요. 빨리 저 자동차들이 과연 빚 없이 샀을까? 일시불로 샀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산 신차를 구입할 때 일시불로 지불의 사유상 20%도 안 된다고. 저희 집이나 저나 빚이 없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특이한 거야. 빚이 없는 게 특이한 거야. 오죽하면 그런 말 할까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예. 이런 말 들어봤죠?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젊은 사람들한테 야, 너 빚 없어? 야, 빚만 없으면 성공이지.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성공이 아니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빚만 없어도 성공이 아니죠. 디폴트죠, 디폴트. 디폴트 즉 기본값이죠. 안 그래요? 어떻게 야, 봐봐,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상이 아니잖아. 빚 없으면 그 제로 디폴트 하냐? 게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게임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성공한 거라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빚이 많은지를 대변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좀 쪽팔려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빚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빚 가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빚만 없어도 성공이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넌 빚 없으니까 낫겠다. 이런 말 나오는 거야. 빚은 당연히 없어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왜 쉽게 내뱉냐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개인이 개인 부채에 대해서 좀 둔감합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빚지는 거 좋아하고 빚진 국민들이 많고 빚 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나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등이야 대한민국. 왜냐?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그 제2금융권 금융기관도 있겠지만 아니면 대부업체, 사채업체, 일수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대출을 환영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웃긴 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예전에. 제가 1금융권 거래하는 곳이 있는데, 은행 가니까, 나는 입금하러 왔는데, 통장에 예금하러 왔는데, 나보고 대출 같은 거 권할 거 없냐고, 대출 상품 좋다고 나한테 소개를 해요. 물론, 은행 직원이 이제, 건수 올리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역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만큼, 은행 방문할 때, 창구 방문할 때, 이렇게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출 받는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 저런 얘기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대출을 쉽게 권하고 대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다 보면 빚을 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뭔가 빚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가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겪은 거예요. 저만 겪은 게 아니에요. 196이 유독 심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자꾸 대출 뭐 금리 약한 거 뭐 좋은 상품 나왔다고 권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만들어 굉장히 압박을 해요. 은행 가보면. 근데 신용카드 이 부채하고 상당히 좀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 텐데 아무튼 개개인이 어떤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 함부로 대출 받지 마라. 대출을 신중해야 된다. 능력이 되면 대출 같은 꿈도 꾸지 마라. 대출은 정말 내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내 능력이 된 한도 내에 대출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개인 부채에 둔감해. B2 같은 거 생각해. B2.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닌데 이번에 뭐 B2 해가지고 날려먹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건 그런 거야. 개인 부채에 대해서 둔감해요, 그냥. 맞잖아. 얼마나 둔감한 그런 생각까지니까 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 갚으려면 얼마나 걸려? 이런 생각보다는 나라에서 어떻게 구제해 주겠지. 우리 젊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말 쉽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둔감하다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B2 영끌을 조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물론 지금 B2 영끌 이제 어떤 거품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B2 영끌 안 하면 바보란 소리 들었습니다. B2 영끌 할 줄 아는 게 능력이다. 너희들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게 작년의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 꼬랑지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2 영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다 빚 지는 거잖아요. 빚을 적당히 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지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그런 거야. 뭔가 나쁜 게 있어도 이걸 단체가 다 같이 하잖아. 다 같이 달려들면 나쁜 게 아닌 게 돼버려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B2 연결한 사람도 왜 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주변에 이때 안 사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가느니까 나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누구는 집값 집 사가지고 1년에 2억씩 벌었다 가니까 배 아파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여기 뛰어들었다. 그렇게 뭔가 조정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압박을 가하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나도 거기에 뛰어들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개인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개인 부채가. 네. 일단 세 번째는 개인 부채에 대한 금융교육이 없어요. 금융교육이 부재. 나 우리나라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전 국민을 멍청하게 만드는 생각이 드는 게 금융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영어, 국어보다 더 중요합니다. 수학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1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필수 과목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마저도 안 가르쳐줍니다. 난 그러면 이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헛똑똑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암기 지식만 많아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시험 때만 점수 받고 끝이잖아. 정작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재산을 일구고 관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돈을 버는 거 말고 모으거나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지하거나 관심 있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서 생각나가는 돈도 많고 이유 없이 쓰는 돈도 많고 날리는 돈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어떤 분석은 안 되고 있어. 왜 그럴까?
개인 부채가 무섭다는 건 여러분 다 크고 나서 알게 되는 거잖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인 부채 증가에 대한 무서움, 빚에 대한 무서움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할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군대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기관 사교육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왜 여기에 대한 사교육은 없냐 말입니다. 왜 이거는 과목을 안 집어넣어줍니까? 그리고 다 크고 나서 다 크고 나서 그거 제이키니 그 말 믿지 마세요. 그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끼리도 거짓말 많이 하면 돈 투자 같은 거는 예 그런 말 믿지 마요. 그런 사람들요 뭐 진짜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떠보려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근데 뭐 진짜라고 하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차단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 다 날리면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복구하려고도 빚내가지고 할 거예요. 정신 못 차립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간다. 예. 쉽게 벌었으니까 쉽게 날아가겠죠. 본인 단위 힘들게 벌었다고 하지만 노동소득에 비하면 쉽게 번 거 아니야. 몇십 배 쉽게 번 거잖아요. 맞잖아요. 저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 내가 이득을 봤으면 어느 정도는 남가놓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더 보고 싶어가지고, 더 하고 싶어가지고, 어? 도박처럼 하는 거, 도박처럼. 투자는 도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득 봤으면 일돈으로 뭐 은행에 묶어놓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건물을 산다거나. 맞잖아요. 아파트 샀으면 저런 일 안 겪었을 거 아니에요. 저것도 어떻게 보면 금융교육이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난 우리나라 사람들 무식하다 생각해. 금융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뭐 낙제에 낙제. 초딩보다 못해. 거의 뭐 유인원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빚 지면 내가 다 감내해야 되는데. 빚을 져가지고 감내하지 못한다면 그 앞으로 인생을 안 봐도 비디오인데. 좋을 날이 있겠습니까? 볕들 날이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돈 갚으라고 전화 오는데 월급 차악당하는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자라는데 그래도 대출 받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자동차도 대출 받고 사면 얼마나 나간 돈 맞으면 기름값도 비싸고 안 그래요? 그래도 뭐 사잖아. 안 그래요?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할부로 사면 돈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잖아. 그것도 금융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네. 네. 젊은 층의 푸어죠, 연로죠, 플렉스 문화의 중가. 그 제이키님은 그 한국 문화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은 지금 푸어들의 잔치입니다. 푸어의 잔치. 근데 제이키님도 영어를 배웠을 때 그 푸어가 얼마나 나쁜 뜻인지 아시죠? 네. 한국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을 까디부 보면 푸어의 천지입니다. 아파트도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 알맹이를 딱 보면 거지입니다. 돈이 없어요. 외제차 많이 끄니까 이 사람 잘 나가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통장 잔고나 이제 집안에 가보면 거의 뭐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푸어족들이 길바닥에 멀리 널려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서울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경제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모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모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자기가 월급이 박봉이라고 이거 모아서 뭐 집 못 사고 결혼 못 한다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자동차 사고 여행 가고 비싼 거 차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3번의 문제 때문에. 금융교육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야, 너 돈 적게 보니까 이렇게 돈 쓰면 안 된다 얘기하자. 그러면 꼰대가 또 지랄하네 하면서 당신이 내 아버지야? 엄마야? 지금 우리나라 카푸어 문제 많이 되거든요. 카푸어. 20대가 돈이 없는데 돈 없는
돈을 또 자동차에 써요. 자동차에 쓰는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요. 그 차를 못 갚아가지고 신불자가 돼요. 그래서 빚만 잔뜩 져요. 그래서 못 나와요. 그 현상을. 그래가지고 한번 자빠졌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카푸어 해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또 카푸어 짓에가 또 자빠지고 또 카푸어 짓에서 또 자빠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기 뭐 카푸어도 있지만 뭐 맥푸어라고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대학생이 돈도 없는데 그 애플 맥 있죠. 맥 컴퓨터 비싸잖아요. 미국에서도. 그걸 사는 거야. 근데 막상 사고 나서 쓰는 게 뭐냐면 맨날 유튜브 보고 네이버 검색하고 한글이나 쓰고. 아, 그럴 거면 대 쓰면 되잖아. 대 싸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생이 대는 쳐다도 안 봐. 싸구려라고. 어? 대 쓰면 이런 촌스러운 노트북 누가 쓰냐고. 글씨 DL 이거 촌스럽게 이거 중소기업 같은 데 쓰는 거지. 이런 거 왜 쓰냐고. 근데 막상 그 스타벅스 같은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맥북 많이 쓰고 맥북 쓰면 하나같이 하는 게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아니 그런 거를 200만 원, 300만 원 쓸 것 같으면 그냥 뭐 한성도 있잖아. 뭐 MSI 같은 거. 싼 거 많잖아요. 지금 한국 문화가 그래요. 지금 뭔가 굉장히 병들었어. 욜로도 그렇습니다. 욜로. 욜로가 그거잖아요. Only life once live 아닙니까? 어차피 한 번 한 사는 인생 두 번 안 오니까 살 때 많이 하자. 많이, 그러니까 살 때 많이 쓰고 많이 하자.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자. 근데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면 돈이 없어.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데 하겠다는 거야. 예. 그리고 플렉스, 막, 돈 없어도, you only live once.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once live라고 했는데, live once. 아무튼, 그런 욜로 문화. 그리고 플렉스. 돈도 없는데 명품 소비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먹고, 브랜드 같은 거 많이 쓰고. 돈이 많이 벌면 괜찮아요. 근데, 제이키니 지금 젊은이들 굉장히 가난해요. 대한민국 젊은이들. 코리안 영스가, 예. 코리안 영스터가 굉장히 가난합니다. 코리안 보이즈 앤 걸즈가 너무 가난해요. 생각 이상으로 가난합니다. 예. 20대가 돈 나올 곳이 없잖아. 미국인들도 20대는 가난할 거예요. 가난하다고 말하기 그렇고 수익이 많지가 않을 거야. 예. 한국은 더 많지 않아. 뭐 GDP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지금 20대 중위소득이라고 중간 라인에 걸쳐있는 평균 소득이 남자 기준으로 한 2200 정도 됩니다. 2200이 아니라 2800 정도 돼. 월이 220이에요. 예. 한국은 지금 그런 거 물가는 올랐지만 급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급여는 약간 올랐고 물가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나 식료품비나 나가는 돈이 많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 다 해요. 버는 것에 비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 해요. 요즘 세대들은 다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내가 못하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없는 사람이 다 해. 없는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모이는 게 없어요. 모이는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또 빚을 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부를 한다거나. 할부도 이러면 생각해봐. 할부도 특히 어떻게 빚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할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60개월 할부, 30개월 할부. 어떻게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할부 아니야, 여러분. 360개월 할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한민국 교육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삶에도 메타인지 못하고 자꾸 빚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뒤는 안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돈이 없으니까 또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빚이 더 많아졌으면 많아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어. 지금 자영업자도 안 돼. 자영업자분들도 빚내가 장사하는 건데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안 되고 하면 그분들도 이제 빚 환갑 못해가지고 문제 되겠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OECD 부동 1등이거든요. 부동 1등인데 이 와중에도 빚내서 뭐 차 사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빚내서 헛짓거리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살면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면. 정상적으로 사는 건 뭐냐? 내 밥그릇을 알고 내 능력치를 알고 내 그 나이 때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적절히 참아가면서 필요한 소비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존버하면서 돈 모아가면서. 그럼 알아 스스로 자빠지는 사람도 많아질 겁니다.
그럼 그 차 자빠지는 사람들 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좀 잔인한 얘기겠지만. 어차피 뭐, 지금 뭐, 빚내고 하는 사람들 어차피 백날 천날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는데. 지금 와서 귀민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거가 진작에 달라지겠지. 근데 지금 와서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 놔두세요, 그럼. 그렇게 살든 말든, 뭐, 자빠지든. 자기네들 인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빚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증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계빚이 증가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들이 뭐 빚이 많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빚이 없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들이 뭐 빚이 많고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요. 나만 똑바로 살면 돼, 나만 빚 없이 살면 됩니다. 나만 적절한 소비를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안 뚫고 대출 안 받고 돈 모아가면서 살면 돼요. 자꾸 뭐 온라인 같은데 대세니 뭐니 하면서 흐름이니 미미니 하면서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면 돼요. 놔둬도 살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뭐 미디어나 온라인에서 자꾸 뭐가 대세나 뭐 가져야 된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옛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지금 이 와중에 인생에서 무리수 던지지 마세요. 빚 함부로 내지 마시고 능력에 맞춰 사세요. 능력에 맞춰가지고 그거 굉장히 불쌍한 거 아닙니다. 없이 살아도 돼. 안 죽어. 뭐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도 그 빚진 거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달라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벌린 거잖아. 책임 못 진 행동이었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각자 여러분 인생 잘 관리하시고 예, 빚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돈은 알뜰하게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